자, 나란 말씀이 등기에 따라. 자, 후민정음 반포 570돌 기념 중세국어 특강입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나눠주고요. 우선 먼저 후민정음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료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무료 강의는 인강학생들은 무료 강의 탭에 보시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 후민정음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후민정음 해대본의 안푼 서문인데요. 전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 이 한글입니다. 자, 후민정음. 후민정음의 뜻이 뭐예요? 친구. 네. 후민정음의 뜻. 백성을 가르치는 정 뭐예요? 바른 소리. 그치? 그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요즘 후민정음이라는 말 써요? 안 쓰죠? 무슨 말 쓰죠? 한글. 그럼 세종대왕님이 한글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아니요. 자, 한글은 언제 됐냐면 한글이라는 용어는 1910년도 정도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한글에 중요한 사람 두 명을 얘기하면 우선 세종대왕님. 또 누굴까요? 주시경 선생님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한글이라고. 큰 글씨라고. 자, 후민정음은 1443년도에 창제가 됐고요. 1446년 10월 9일이죠. 10월 9일 반포가 됐습니다. 자, 창제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세종대왕님이 야 이제 우리 한글을 쓰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글이 곧바로 우리 후민정음 쓰게 돼갖고 백성들한테 다 퍼져갖고 곧바로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반대가 무지하게 심했어요.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말로 됐냐 글로 됐냐 1894년 가부개혁 때 인정받게 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알파벳 그 다음 뭐죠? 하여튼 히라가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일본어, 한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제일과 반포일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우리 후민정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후민정음이 더 대단한 것은 후민정음 대단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뭐에 있다? 애민정신에 있습니다. 그렇죠? 후민정음은요, 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글씨가 바로 글자가 후민정음입니다. 후민정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처음에 후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해례본이 1940년도에 발견됐거든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뭐 일본 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창문 틀 갖고 만들었다. 기억하시죠? 여기도 딱 있네. 창문 틀 갖고 만들었다. 우리 글자를 창문 틀 갖고 만들었다고 해갖고 폄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글자가 다 돼요. 우리나라 글자가. 신기하게도. 기억해볼까요? 기억. 그렇죠? 니은. 뭐 디귿, 뭐 비읍 다 돼요. 진짜 다 돼요? 이응, 문고리, 이응. 그렇죠? 문고리 이렇게 문고리 딱 하잖아요. 이응이죠. 또 뭐 안 될까요? 시옷, 이게 창호지가 찢어진 거예요. 시옷 알았죠? 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일본 놈들이요. 또 뭐 있을까요? 히읗 뭐 있을까요? 젓가락 딱 하나 꼽으면 히읗 되죠.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 글자에 대한 폄하가 있었죠. 근데 해례본이 딱 나온 다음부터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죠. 왜? 우리의 발음 기관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글자라고 합니다. 뭐를? 우리나라 글자를. 한글을. 그 해보세요. 그 하면 혀 뒤가 올라갑니다. 느 해보세요. 느 하면 혀 앞이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면 이상해요. 알았죠? 구강고조가 이상한 거야. 그 하면 뒤에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갖고 뭐가 됩니까? 혀가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목구멍 소리 갖고 이응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우리 훈민정음입니다. 우스워요?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이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자 배우겠지. 자, 끔찍하죠? 자, 대단히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고요. 문화유산이고 세종대왕님이 창제했다는 얘기를 하여 그런데 문제는 진짜 세종대왕님이 창제했나? 라는 이견도 있죠. 뭐도 있을까요? 아니야. 지편전 학사들이 전부 다 알고 세종대왕님이 쌓일만 한 거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세종대왕님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안질이 겪어서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병이 있었죠. 무슨 병일까요? 활자 중독증.
책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세종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방원. 맞죠? 이방원이 이제 하루는 뭐냐면 이 새끼가 책만 맨날 보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 맨날 눈만 아프다 그러고 책을 다 뺏었어요. 근데 그때 뭐 책을 한 권 훔쳐갖고 그 책을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야? 활자순국주 공부만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그 신하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하셨고요. 결국은 완성하시게 되죠. 그럼 세종대왕이 이런 한글 창제 업적만 있나? 그렇진 않아요. 어떤 업적도 있죠? 누구를 발굴했죠? 장영실이죠. 그렇죠? 우리 과학계 최고의 최고는 장영실이 발굴을 합니다. 근데 장영실은 뭐였어요? 신분이 낮았죠. 노비의 아들인가 그랬습니다.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만 있으면 쓴다라고 해서 장영실을 그래갖고 뭐 물시계도 만들었고요. 우리 뭐죠? 자경도 뭐 이런 거 또 만들었고요. 대단한 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런 말도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다 알 수가 없다. 만일 이해관계가 백성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마땅히 모두 아뢰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글을 쓸 수 없고 상소를 낼 수가 없었죠. 거기에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누가? 세종대왕이.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떻게 조선시대에 이런 말을 해요?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난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도 있는 것이다.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이냐. 그렇죠? 요즘에 위정자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멋있지 않아요? 예전에 어디 뭐냐 조선시대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을 용서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대단하고 경청의 자세를 갖고 계셨던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요즘 비판하면 간첩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무서운 사회고요. 세종대왕이 이런 경청의 자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첫째, 한글은 습득하기 쉬운 언어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습득하기 쉬운 언어라는 것은요, 이 아무리 한 대학교를 다녔던 외국인이 딱 오면 1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대요, 한글은. 그 정도로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합니다. 물론 높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그만큼 쉬웠고요. 세종대왕님의 문제의식과 OECD는 실질 문맹률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글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즘 애들 중에서. 맞죠? 오케이. 그 정도로 문맹률이 낮다. 그만큼 우리는 언어의 사용에 문제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언어들은 구강구조를 고려하여 발음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알파벳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구강구조를 고려하여 발음교를 만든 것은 물론 그 모양 역시 구강구조를 그대로 본떠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을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이 기억이 된다면 차가나요? 자음의 모양을 구상하셨다고 합니다. 모음의 모양을. 자, 보세요. 그럼 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우리 구강구조 갖고 한 거라 이거지. 그럼 대단한 건데 물론 뭐 디귿은 뭐 가외기도, 기역, 미음, 뭐 시옷, 이음 이런 것들인데요. 알파벳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좀 세게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쌍격이 돼요. 맞죠? 오케이. 좀 더 세게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역이 되죠. 이 삼중구조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의 자음은 하나의 발음만 돼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A 하면 이게 어떻게 발음하기도 돼요? R로 발음되기도 하고 O로 발음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E로 발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야? 발음하기 쉽고 쉬운 글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표현 문자 중에 그 개개 글자를 구별하기 쉽고 이런 점에서 기술과 융합하기 최적화된 언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야? 음성인식의 최고래요. 자, 휴대전화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한다고 쳐봅시다. 한자, 문자를 어떻게 될까? 다 찾아야 돼, 진짜. 그렇죠? 중국 애들이 문자가 느리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이 세종대왕님의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0월 9일 570돌이에요. 570돌인데 이 570돌이 맞아요. 한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요. 훈민정음 우리 세종대왕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경청을 하셨던 그런
성군이었구나. 그래서 나라가 이때가 태평성대라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좀 새기시면서 우리는 어디에서요? 중세국어문법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중세국어문법 특강에서 봅시다.